자, 제가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이기면 급속도로 개헌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여권이 지더라도 만약에 개헌 국면으로 야권이 원하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1일 날 임시국회 개사를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권력 분산을 이뤄내자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개헌론을 주장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개헌이다. 그래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즉 내년에 가버리면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올해 안에 대선 전에 개헌을 국회가 합의로 이루어내자고 박 의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된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에 비례해야 한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를 좀 우리가 따져보면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중대선거구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즉 국회의원 선거구를 더 늘리고 그 속에서 2명이나 3명을 당선시키자. 2등, 3등까지 당선시키자. 그거는 1당이고 2당이고 다 찬성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여야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개헌을 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임 국회의장 2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3일날 국민통합위가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통합을 핑계로 지금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어요. 이걸 언론들이 그냥 쓱 넘어가는 바람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궐선거만 끝나면 개헌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간다.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통합과 격차 해소를 이야기하는데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 용광로, 소득, 교육, 지역, 성별, 경제, 사회 분야의 격차 해소를 끌어내야 된다. 자,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민통합과 격차 해소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개헌을 할 때 당연히 권력 분산을 하는 개헌을 원할 거다. 그래서 그것은 이원 집정부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박병석이가 이야기한 개헌도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격차 해소니 지방 분권이니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여당이 더 원하고 있을까요? 야당이 원하고 있을까요? 물론 임기 말에 여러 가지로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아서 퇴임 이후가 걱정이 될 문가리 입장에서는 개헌을 하고 싶겠지만 저 사람들 특징으로 보면 자기들이 아쉬워서 개헌하자라는 게 아니라 저 총리나 국회의장을 시켜서 띄우고는 자기는 뒤에 빠져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헌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김종인이나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정진석이도 마찬가지고 개헌을 하자라고 돌 거예요. 왜? 야당도 다음 대선에서 지금 자신들이 승리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바에야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현 대통령제로 가느냐. 그냥 이원 집정부제 해서 내가 거기에 중간 보수나 해서 챙겨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동당의 공식 당론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앞장설 사람은 이재호 등 친이계, 김무성,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할배도 개헌하려고 들어와서 저렇게 지금 당대표 맡고 있지요. 그래서 저 당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야당이 개헌 미끼를 물어가지고 개헌하자고 떠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당은 마지 못해서 개헌에 그래 논의를 하자라고 나서면서 남북 통일과 관련되는 그걸 이제 지방 분권일 수도 있고 격차 해소일 수도 있죠. 여태까지 개헌을 주장하는 여권의 공작 대원들이 수도 없이 분권을 이야기했잖아요. 지방 분권. 그 지방 분권은 좀 좋게
그렇게 생각하면 뭐 영호남이나 저 제주도나 떨어진 데도 다 자기 권리를 가져서 지자체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지방 분권이죠. 중앙 권력이 아닌 지방에 나누자. 근데 북한을 놓고 통일 개헌을 하자 하면 그 지방 분권이 어떻게 됩니까? 남북 간의 통일을 대비한 개헌을 하자. 즉 북한에게 자기만큼의 권력을 주자. 그래서 통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남북 통일 개헌을 여권은 들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기들이 넣고 싶은 것은 진짜로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뭐 격차 해소 분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분권이 북한에 대한 분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현 여권은 문가리 패거리는 개헌에다가 남북 통일에 대한 조항을 넣고 연방제에 가까운 조항을 넣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요. 그 세부적인 틀에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개헌이라는 것이 문의 퇴임 이후의 안전판이나 자기 대선에 자신이 없는 야당에 대한 먹이 던져주기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주사파 친북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의 헌법 방향이 북한하고 같이 연방제 국가를 건설하는 부분까지도 헌법 정신에 넣어놓게 되면 이후에 자기들이 저지르는 어떠한 친북 행동도 전부 헌법 정신에서 용납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말은 국가연합이나 애매한 말로 표시하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그 내용은 북한과 한국이 연방제처럼 가자라는 쪽으로 헌법 정신을 고치는 게 담겨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뭐 김무성이니 이재원이 박형준이니 그리고 김알배니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이원 집정부제만 다루지 무슨 북한하고의 통일이니 뭐 이런 걸 넣냐. 이렇게 할까요? 민노총 등과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걸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그래 좋다. 남북 통일 조항도 넣어주고 이원 집정부제도 넣어서 개헌하자. 그래가지고 개헌의 명분을 통일을 바라보는 개헌을 하자라고 동의를 해줄 거예요. 자, 이래 되면 대한민국의 무지한 국민들 상당수가 여야가 합의해서 지역 감정을 없애고 남북 갈등을 없애고 그리고 1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 현상도 없으면서 지방으로 권력도 나눠주고 그리고 북한하고의 통일도 내다보는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요. 제가 봤을 때 미군 떠나라, 전작권 넘겨라. 개헌이 그래 돼버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장해도 어색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전선언하자 해도 아니 남북 통일을 바라보는 개헌이 돼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죠. 유엔군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 해체하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주한미군 떠나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전시장천권 넘겨주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나중에 남북 합동군이 생길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들립니까? 헌법이라는 거는요. 헌법 정신에 명시를 해버리면 이후 그 밑에 있는 법률들은 전부 헌법에 맞게 고쳐집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사라지게 돼요. 유연이 돼가지고요. 국가보안법이 유연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이나 조례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헌의 가장 큰 시한폭탄은 뭐냐? 개헌을 빙자해서 친북적인 개헌을 한다는 거죠. 남북 통일 운운하는 친북적 개헌. 이 부분이 100% 들어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현 여권에 의해서. 그러면 저 야당들은 그건 안 된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원 집정부제 개헌 해먹고 싶어서 개헌 카드를 받으면서 그래 뭐 통일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니냐고 받게 될 거라요. 자, 그걸 받는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종전선언, 유엔 사령부 해체,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 미군 철수부터 전시작전권 이양까지 다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저 국민의 동당의 대다수가 찬성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여야 야합에 의해서 지역 갈등을 극복할
극복한다라는 명분하에, 남북 갈등을 극복한다라는 명분하에 원큐로 이것들이 개헌으로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행명21과 뉴핑은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개헌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인식하고요,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